1970년대 현대건설이 조선사업부를 발족하면서 한국은 조선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조선산업의 태동기에는 현대정주영 회장, 신동식 한국회사기술회장,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 한국조선산업을 이끈 산업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 분은 현대중공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조선산업에서 현대중공업은 빠질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현대중공업이 2011년 영국 글래스고 지역신문을 통해 30년 전에 위암으로 사망한 한 영국인의 가족을 찾는다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한국조선업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내외에서 꽤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조선업 태동기에는 세계 경쟁에서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선박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건조비용,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선주들은 새로운 기술보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신생기업보다 경험이 많은 기업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검증도 덜 된 신생기업이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중국이 이 짓을 하다가 품질, 기술, 인수인계 등 거품이 터지면서 세계 경쟁에서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조선업 초기에는 저가 경쟁으로 시장을 진출했지만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 일본이 장악한 조선업계 시장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경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윌리엄 존 덩컨 씨가 있습니다. 중동의 조선업체인 UASC의 기술 수석 책임이었던 윌리엄 씨는 1970년대 영국의 조선산업이 하강 곡선을 그리며 영국 업계가 어려워지자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UASC에서 현대중공업을 믿고 15척을 발주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윌리엄 씨는 1975년부터 5년 동안 한국으로 와서 기술 지도를 총괄하며 한국 조선산업이 발전하는 데 초석을 다집니다. 그리고 1978년 UASC에서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주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게 됩니다. 당시 UASC 사장은 일본 업체에 수주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씨가 일본 업체의 입찰 금액을 네킨에 몰래 써서 현대중공업에 전달하면서 한국이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결국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하게 됩니다. 신생기업이 이 정도의 수주 실적을 쌓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요. 윌리엄 씨는 6년 동안 현대중공업에 발주된 총 30여 척의 선박 건조 과정에 참여하며 선진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만들어준 은인인 셈인데요. 고집 세고 깐깐한 양반이라 현장 근로자와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주를 만나면 한국은 영국이 100년이 걸린 일을 3에서 4년 만에 다 해치웠어. 이제 세계 조선은 저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해. 라며 한국 예찰론을 펼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각별한 사이가 된 윌리엄 씨는 안타깝게도 1980년 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해 영국 런던에서 황석현 대표를 만난 윌리엄 씨는 황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한국 조선 역사에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의 한 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윌리엄 씨는 위암으로 타계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은 윌리엄 씨의 고향인 영국 글래스고 지역신문을 통해 윌리엄 씨의 아들인 앤드류 덩컨 씨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 코에스에서 열린 제4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초청해 금탑 산호훈장과 특별 유공자 포상을 드리며 윌리엄 씨가 전해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상한 아들 앤드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열정적이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한국인들과 일을 하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력을 3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